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대표단이 벨라루스에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만약 성과가 없이 끝날 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전 러시아 대사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푸틴 대통령이 핵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나요?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국방장관하고 참모총장을 앞에다 놓고서 핵 운영 관련되는 이제 경계 태세를 높여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제 그거는 우리 군 용어로 하면 데프콘 3 정도 잠재적인 위협이 있을 때 대비해라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서방 측에서는 즉각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특히 유엔 대사가 경고하기를 지금 아무런 그런 징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이느냐, 그걸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내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사용한다기보다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경고, 정치적인 그런 압박을 주기 위한 거라고 첫째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벌써 개전을 시작할 때, 군대를 투입하려고 할 때 앞으로 서방이 개입을 한다든가 이런 우크라이나 진격에 대해서 방해를 놓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서방이 추가적인 어떤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걸 계기로 어찌 좀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다들 뭐 그렇게 기대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듯이 아마 큰 기대들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아마 이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두 양측이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수위가 서로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가령 키예프 우리 우크라이나 경우에 우선 전쟁을 끝내는데 러시아군이 철수해라든지 영토 보존을 보장해라든지 이런 요구를 강하게 요구할 테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나토 가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텐데 그게 서로 상충돼서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 휴전이라도 좀 된다면 여러 이제 국민들이나 주변국에 좀 덜 부담이 될까 싶습니다. 이번 회담이 과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평화회담 다음 단계는 어떤? 네, 만일 이제 결렬이 될 경우에 이제 군사 행동, 무력 충돌이 더 심화되겠죠. 네. 서로 이제 우위권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키예프 인근으로 군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집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벨라루스도 좀 심상치 않아요. 거기에 뭐 핵무기를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또 심지어는 이제 참전까지 할 수 있다는 징후가 있어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측에서 이제 칼을 뽑았으니 뭔가 결단을 내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이제 보이는 행동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근데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이 사실 초반에만 하더라도 민간인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단언을 했는데 계속 상황이 격화되다 보면은 그 발언 역시 정당성을 조금 잃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래 이제 키예프라든가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을 할 때 2014년 크림반도에서처럼 아주 정격적으로 들어가고 속전속결로 끝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또는 거기에 있던 정치 지도자가 뭐 손뼉을 들고 환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으되 지금 키예프라든가 다른 지방 도시에서는 전혀 정반대로 나오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 나와서 결사항전을 그런 지도자가 단호한 결의를 보이면서 행동을 나가고 있고 또 국민들이 또 거기에 호응해서 단합하고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몰로토프 뭐 화염병까지 네. 여성들 네. 주부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런 그걸 SNS에서 전부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또 지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어떤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측의 당초 계획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무래도 러시아에서도 속전속결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요게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되고 너무 그 네. 리스크가 커지면은 네. 러시아로서도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담판을 짓는 것보다도 그 밖에 있는 미국과 무언가를 해보고 싶을 때 네. 미국에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명분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네. 그것까지 사라지게 되는 게 사실은 민간인들이 다시는 부분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네. 조금은 이렇게 섭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네, 그 부분은 낙관적인가요? 이제 계산법이 이제 우선은 푸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집권층들은 네. 우선 러시아가 우선 체면이 손상되지 않아야겠죠. 이 부분은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 주변국 우리 그 나토 특히 폴란드라든가 이런 주변국들이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무릎을 꿇는 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푸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친러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든지 최소한 아니면은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하여간 본래 공격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거꾸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오히려 러시아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렇게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보 상황이 인식이 또 달라서 이게 좀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 푸틴의 바람대로 우크라이나가 무릎을 꿇을 확률은 상당히 적어 거의 뭐 보이거든요. 굉장히 낮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정부로 들어서서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뭐 제거한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런 행동 자체도 문제고 네. 설사 다른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국민의 열망을 아마 무시할 수 계속 없겠죠. 네. 대표하는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뒤에는 미국과 여러 서방 국가들이 지지를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스위프트 제재, 네. 좀 강력한 제재라고 보도가 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스위프트라는 게 뭔지도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네, 해주세요. 스위프트는 이제 은행협회, 세계국제은행협회의 결제 수단이죠. 네. 그래서 이 결제 수단을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의 달러로 이루어지는 게 전 세계 무역의 한 50% 이상이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퇴출된다는 거는 지금 중앙은행이든지 미국의 러시아의 한 1, 2대 굉장히 여러 큰 은행들이 지금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은행 구자에 있던 그 달러 표시된 구자로 된 그 자금을 못 쓰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이런 석유 대금이라든가 수출입을 하는데 현금이 아니면 결제가 안 되니까 거의 사실은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러시아 루블화가 네. 거의 30% 이하 하락 네. 폭락하고 또 지금 은행 이자들도 막 할 수 없이 그걸 루블화를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러시아에 아프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국부 펀드도 만들어 놓고 뭐 6억 3천억 불을 정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출이 길이 막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비된 이제 다른 대안 그러니까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네네. 한다든지 자체 자기들 또 관련된 국가들 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내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당장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핵 조치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전에 이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네. 좀 후퇴했던 선례가 있습니까? 네, 그게 아주 지금 핵심인데요. 이런 경제 제재의 효과라는 것이 사실 크림반도 때도 뭐 상당히 이제 제재를 넣었는데 네. 경제적인 단기간의 아픔은 있었지만 네. 그런
그 행동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이런 경우를 예상은 못했지만 이런 경제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용 대 이득 그 계산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보에 관해서는 최고 수준의 높은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그런 행동을 바꾸게 하기까지는 조금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지만 일종의 이건 또 압박을 하고 단합하고 서방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경제적인 게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은 그 정책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현지에서는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이 조치로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핵에 있어서 뭐 세계 꼽히는 그런 강대국이 앞서가는 나라였다가 경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고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핵으로 이어서 위협을 받고 또 침략을 받고 이게 북한에는 굉장히 좀 핵무장을 옹호하는 논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이제 상황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비교는 하기는 좀 어렵고요. 부다페스트 그 보장 각서도 조금 더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어슈어런스라고 합니다. 어슈어런스하고 개런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증한다는 그 개념이 약 법적인 구속력 있는 보증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그런 보장이었다는 거고. 미국도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만일 러시아가 안 지키고는 미국이 과연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뭔가 조치는 있을 거다라고 했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부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발전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핵무기의 그런 중요성, 핵무기가 상당히 이런 안보 문제로 지금 그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전체 우리 전 세계라든가 한반도를 봐서는. 그래서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따로 어떤 그 조건과 절차가 또는 단계별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풀어갈 또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강한 국방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북한이 또 실험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과 얽혀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불안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우리 국방력이라든가 또 한미 동맹의 견고함이 있고 또 그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또 대화를 통해서 주변국 또 이렇게 협력 관계를 이루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뭐 걱정보다는 좀 우리 간에 좀 단합된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활동들을 많이 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2차적으로 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더 나아가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에서 좀 동떨어져 있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좀 입을 물론이죠. 영향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우선은 경제적으로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어서 당장 그 기름값이 오른다든가 뭐 이런 건 인플레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다 정부가 잘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중러가 제휴를 함으로써 어떤 이제 냉전, 소위 말하는 대결과 갈등의 그런 시대가 좀 이렇게 유럽 전선에서 아시아 전선으로 넘어오는 것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이제 그러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변화적인 접근도 해야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미 동맹을 보다도 견고히 하면서 또 우리 국방력 또 우리의 이제 능력을 그 상당한 고도화를 해서 또 우리 국력이 그만은 됩니다. 우리의 GDP가 뭐 러시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 정도로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에 대한 자부심과 또 그 결단 그리고 이제 결의를 잘 우리가 발휘를 한다면 충분히 이런 고민은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이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요. 모쪼록 잘 이번 사태를 타개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